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액면가로 증여하기 때문에 저평가 자산도 아니고 또 향후에 상승할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현금을 증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이 현금보다 증여하기에 좋다고 해서 부동산을 현금으로 매입한 다음에 그 부동산을 자녀들한테 증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반 비용이 중복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금을 받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러면 취득세 같은 거 내야 되겠죠? 다시 또 자녀한테 증여했다. 또 다시 취득세 등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현금보다 부동산이 좋다고 해서 현금으로 부동산 사서 주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따라서 자녀들한테 현금을 증여해서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요. 부동산을 사서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금 증여밖에 할 수가 없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토지 보상금을 사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토지 보상금 30억 원을요. 자녀 2명한테 증여를 합니다. 25억 원만 증여했습니다. 1인당 12억 5천만 원 증여했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바로 증여한 지 5년 만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과연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상속재산은요, 주택가액 5억 원 플러스 토지보상금 30억 원, 총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증여한 것은 어떻습니까?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했기 때문에 합산됐겠죠? 자, 그런데 배우자 공제, 자녀 둘하고 배우자가 있었을 때 배우자는 7분의 3, 1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일괄 공제 5억 원. 따라서 상속세는요, 4억 4천만 원 들어갔고요. 기납보한 증여세액이 있잖아요. 6억 4천만 원. 따라서 상속세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상속 공제에는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제된다고 해서 다 빼주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 공제 한도 좀 알아볼까요? 상속세 가세가액에서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유증한 금액이 있다. 그건 빼줍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는 재산가액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가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있지 않습니까? 뭐 비상속인은 5년, 그 다음에 상속인은 10년 이내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과세 표준 금액만큼은 빼줍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상속재산이 35억 원인데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과세 표준이 24억 원이었거든요. 따라서 11억 원만 바로 상속세 공제 한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상속재산 35억 원에서 11억 원만 공제받고 24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8억 원이 나옵니다. 물론 증여세액 공제 6억 4천을 빼면은 추가로 1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여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면세점 증여 플러스 마중물 증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현금을 차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인 증여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들한테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한테는 1억 5천만 원 마중물 증여를 하죠. 5천만 원 공제받고 1억 원에 대해서 10% 증여세 1천만 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며느리한테는요, 크로스로 증여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1억 천, 시어머니가 1억 원을 증여한다면은요, 각각 1천만 원씩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며느리한테는 2억 1천만 원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년 손자녀들한테 각각 5천만 원씩 2명이라면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총 증여 4억 6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용을 합니다. 물론 공증을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매월 303만 원이라고 하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자 지급액이죠. 연 4.6%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딸한테 증여하는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한테도 1억 5천만 원의 마중물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받고 1억 원의 10%, 1천만 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위한테는 크로스 증여를 하죠. 장인어른이 1억 1천만 원, 장모님이 1억 원을 증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2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 증여재산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자들한테 2명한테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4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총 증여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억 9천만 원은 차용해서 바로 빌려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죠? 바로 매월 이자액으로 303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부모님의 생활비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중물 증여, 면세점 증여, 크로스 증여 이후 차용을 한다고 했을 때 5년 뒤에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은 2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것은 5년 경과가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따라서 며느리, 사위, 손자녀한테 증여한 것은 포함 안 되고요. 자녀들한테는 10년 동안 합산하니까 3억 원이 포함되겠죠? 차용액 15억 8천만 원. 그다음에 원래 갖고 있었던 돈 10억 원 합치니까 28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 7분의 3을 하니까 12억 4천만 원이 되겠고요. 일괄 공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상속 공제 한도도요, 28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만 자녀들한테 기증여한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6억 8천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17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공제 한도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상속세는 2억 9,800만 원 나왔고요. 증여세액 공제 2천만 원을 빼니까 토탈 2억 7,800만 원만 나왔습니다. 기존에 8억 원 대비해서 2억 7,800만 원만 들어가다 보니까 5억 2,200만 원이나 절세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 증여와 차용을 병행했을 때 아버지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과 딸로부터 606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비로 충분히 가능하겠죠? 굉장히 행복 플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2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배우자 공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12억 4천만 원을 상속받았겠죠? 그런데 상속세 2억 7,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머니가 전부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12억 4천만 원 받고 2억 7,800만 원의 상속세를 대납했기 때문에 9억 5,600만 원 정도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자녀들한테 증여를 하고 그다음에 차용을 해서 생활비를 받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상속 플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용을 꺼리거나 나중에 증여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차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각 자녀들한테 5억 원씩 토탈 10억 원을 증여한다 하더라도 창업자금 증여 특례로서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이렇게 증여한 재산, 창업자금 증여 재산은요, 상속세 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효과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 보상금을 받았을 때 현금을 증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증여하는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증여와 면세점 증여, 크로스 증여와 그다음에 현금을 차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 현금 차용에 따라서 이자액을 납부했을 때 바로 부모님한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효도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